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왔죠. 핑크핑크하네요. 네, 핫핑크입니다. 네, 이름이 핫핑크라고? 네. 소개하세요.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성원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모시긴 했는데 핑크핑크한 걸 보니까 왠지 뭐 할 것 같아. 네. 뭐 할지 난 알겠어. 네, 뭘까요? 네, 화장품. 네. 사실 제가 대본을 이미 봐가지고. 네. 최근 들어서 화장품이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화장품 안 그래도 근데 조금 많이 오른 것들도 있어서 최근 들어서 좀 이런 것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 화장품 또 어떤 얘기를 오늘 주로 해 보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제 ODM 업체와 이제 또 그에 같이 발맞춰가는 중소형 업체들의 해외 진출,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시죠. 그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장품을 생각을 할 때 네. 그냥 화장품 이제 얼굴에 찍어 바르는 뭐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이게 인체 적용이 되게 경미해서 네. 용모 단정을 위해 사용하는 소비재 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라는 게 경기가 좋으면 또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좀 경기가 안 좋으면 줄일 수도 있는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좌우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우선 안에 들어갈 때 왜 비싸고 싼 게 차이가 날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재료. 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가 안에 재료를 보면 물하고 기름, 이걸 섞어주는 또 계면활성제, 그리고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 성분이 아주 약간 들어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소비자 가격에서 보면은 이 안에서 원가와 그 재료 비용은 한 20에서 30% 들어가고요. 에이, 그 정도나 된다고? 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적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네. 유통이나 그런 비용이 한 10에서 15%.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다 마케팅이고 광고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솔직히 소비자에게 다 전가하는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재료 비용보다 마케팅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 마케팅 하죠, 네, 그렇죠. 인스타 하죠, 외부 뭐 또 광고판 붙이죠. 대부분은 요즘에는 그냥 마케팅 비용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 산업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업체들이 SNS나 뭐 인스타, 뭐 페북 같은 걸 통해서 마케팅 영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온라인 시대에 뭐 발맞춰 나가는 당연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앞에서 이제 중소형 업체 얘기하셨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화장품 업체 하면 다 아무래 보시피 LG생활건강 뭐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저도 처음 듣는 업체들이 정말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다 쓴대요. 저 처음에 마녀공장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마녀공장 이제 기업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제품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 어찌됐건 남자니까. 근데 주변에 앵커들이랑 다른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거기 거 하나는 다 쓰더라고. 네, 클렌저가 좀 많이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이만큼 조금 산업도 조금 많이 바뀌고 바뀌고 있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계기가 된 게 아무래도 코로나이지 싶습니다. 모든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결과가 또 많이 바뀐 상태가 되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2000년 이전과 이후로 우선 좀 구별이 되더라고요. 2000년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시장에 어디 가면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가게를 차려놓고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00년 넘어가면서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좀 여러 가지 산업도 많이 바뀐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2002년에 이제 미샤라는 브랜드가 로드샵을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로드샵 이제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명동 신듯이 늘어났죠, 화장품이. 그런데 그 로드샵의 이제 네. 개념은 하나의 회사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만 나오는 브랜드로 매장을 차린 거죠. 맞아요. 미샤, 페이스 뭐였지? 페이스샵, 여러 가지 등등등. 이니스프리 뭐 맞아, 엄청나게 맞아. 많습니다. 그 브랜드들이. 근데 요게 제가 처음에 그 미샤 브랜드를 알게 된 게 같은 회사에 다니는 이제 언니가 스킨 로션이 엄청 싼 제품이 나왔대요. 그래서 얼마나 싸길래 3천 얼마야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 쓰냐고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몇만 원짜리 제품 그렇지, 쓰다가 그렇지. 얼굴에 찍어 바르는 거를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3천 얼마짜리를 어떻게 쓰냐. 근데 더 웃긴 거는 제품이 좋대요. 써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써볼까 하면서 이제 시선이 가게 되는 거죠. 가성비가 좋다면 바꿀 수 있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장단점이 또 있는 게 이 시기에 화장품 회사들은 우리의 그 특징적인 히트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키운 우리 자식 하나 마련해야 돼 하면서 브랜드에다 엄청 공을 들여서 연구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R&D에 또 투자를. 네, 신상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은 산업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의 개념이 더 이제 가속화가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2010년경부터 대중국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근데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공장에서 나가는 이 개수보다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빠른 그 생산 속도가 이제 좀 중요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업. 네. 이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물론 많이 나가게 된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대기업에서 자체 공장도 있지만 이게 수급이 다 안 될 경우에 OEM 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거 생산 좀 해줘 이렇게 맡기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중소 업체들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게 되는 개념이 돼버렸고요. 그렇지만 이 대형사에 비해서 그 업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화장품 산업이 진입 장벽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2010년 초반에는 그랬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낮아졌다. 그럼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또 이 시절에 우리가 로드샵이 생기면서 올리브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올리브영. 그 올리브영. 남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올리브영입니다. 그 이게 1999년에 이제 신사점에다 1호점을 오픈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너무 히트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경향이 드럭스토어라는 개념이 좀 생겼거든요. 그치. 해외에 있는 그 유럽에 가면 있는, 일본에 가면 있는 그 이것저것 드럭스토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드럭스토어의 개념을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약국 안에서 화장품도 팔고 뭐 일반 뭐 간단한 의약품도 팔고 자파를 여러 가지 파는 매장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드럭스토어라고 말은 했지만 이제 헬스 앤 뷰티라고 해서 H&B로 이제 이름을 많이 바꾸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우선 올리브영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제 올해 현재 그 올리브영의 그런 H&B 매장의 점유율이 한 85% 정도 돼요. 엄청난 점유율을 거의 그래요? 먹을 거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뷰티 사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가면은 화장품 이외에 뭐 일반 우리가 생활용품, 여성에게 필요한 여성용품들이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또 발라보고 뭐 심지어 헤어 고데기도 거기서 써볼 수 있더라고요. 테스트를 고데기로 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하신 거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오늘 머리가 좀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가서 한번 이렇게 하고서 마음에 들면 이제 다음에 그거 사고 미팅 장소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5%를 차지하고 나머지 15%는 뭐 GS랑 뭐 롯데, 신세계에서 뷰티 편집샵 정도 운영하는 그 퍼센테이지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장 수가 한 1260개 정도 된다는데 엄청 많아요. 거의 스타벅스 매장 수에 맞먹는 개수더라고요. 네네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H&B 매장 이외에 또 백화점 판매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된 시기였어요. 그 전에 이제 백화점에서 뭔가를 구매한다는 건 약간 사치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네네네네. 이제 수입 제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백화점 구매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저도 근데 이 시절에 가서 뭐 유명한 어디 회사의 유명한 제품들을 다 사서 써보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로 뭔가 판매되는 게 늘어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한 브랜드의 제품밖에 못 본다는 거죠. 백화점이나 로드샵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난 H&B에 갔는데 뭐가 좀 괜찮아. 좀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소비자 니즈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H&B 회사에서 이제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금 더 다양하게 상품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콜마와 코스맥스에서 만들어주는 제품들 그런 그러니까 다 회사들을 품종을 해야 되는데 지네가 다 못하니까 대신 만들어주는 애들이 생겼다. 네. 기존에 이제 아무리 퍼시픽이나 LG 같은 경우는 소품종 다량 생산을 했던 거고 네네네. OEM, ODM 업체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H&B 매장이 등장하면서 그런 그때 ODM 업체도 같이 업체가 이제 컸구나. 같이 성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한국 콜마랑 네. 코스맥스가 그래서 올리브영이랑 얘네들이랑 조금 같이 성장을 같이 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네. 중국 시장이 넓어지면서 이제 대형사에서 또 이제 이런 OEM, ODM 업체를 그치. 좀 더 이용하는 이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니즈가 이제,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이때부터 성장세가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말 나온 김에 한국 콜마랑 네. 코스맥스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거는 음. OEM으로만 시작을 했어요. OEM은 주문자 생산 방식, 그렇죠. ODM은 지네가 만들어서 주는 방식. 네. 네. OEM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아무리 퍼시픽이나 LG에서는 자기네 그런 연구 결과를 노출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공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거기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시피부터 포장, 병에 담아주세요까지 다 OEM에서 처리를 해준 거예요. 딱 재료 딱 넣어주고 네. 이렇게 해줘. 네. 그러니까 대형사의 그런 여러 가지 주문, 요구 조건에만 맞춰서 오직 생산만 한 거였어요, OEM은. 네. 그런데 이제 중소형 회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장이 없는 회사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제 제품 뒤에 단상자를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 제조도 아모레 퍼시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미샤에서 제품이 났어요. 그러면은 제조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판매만 네. 걔네들. 그러니까 그게 책임 판매업이라고 해서 네네네. 수입이거나 나는 만들지 않았지만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들이 생긴 거로 등록이 구별이 되게 됐어요. 그때부터. 맞아요.